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18일 월요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국내 보수, 심지어 청와대까지 지금 긴가민가 생각하고, 더 심각한 것은 워싱턴 정가에서도 도대체가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느냐, 미 하원 협회장 리차드 하스 외교 협회장까지도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 놓은 북한에 대한 컨테인먼트 팔리시를, 컨테인먼트 독트린을, 아니 트럼프가 나서가 이걸 아파트먼트 컨도미니엄 독트린, 콘도미니엄 팔아먹는, 콘도 팔아먹는 식으로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비난까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콘도 팔 생각이 없어요. 콘도 하나 한 채 한 채 파는 게 아니라 콘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알박기 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을 시켜서 콘도 지을 주택개발지 전체를 통째로 먹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안타까워 방방 뜨고, 우리 청와대에서는 드디어 트럼프가 우리 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대북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문 대통령을 철저히 믿고 도와준다, 이렇게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보수들은 아니 제정신인 거야? 어떻게 8월달 군사훈련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트럼프 자기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중단하겠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하라는 비핵화는, CBID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도 미국 정상회담에서 딱 명문화된 거 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느닷없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한시라도 빨리 하고 싶다, 폭스뉴스 인터뷰할 때 13일날 그 얘기하고, 또 15일은 자기를 직접 초청해가지고 마이크를 갖다 대는 것도 아닌데 백악관 뜰에서 폭스뉴스가 생방송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어서 나 김정은한테부터 개인 번호 받았어, 그리고 17일날 통화할 거야.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1972년 미중 대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중국이 이뻐서 냉전시대 때 중국에게 접근했겠어요? 더구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도 훨씬 더 못할 때죠. 한국 경제하고 비교도 안 될 때였습니다. 한국도 꽤 잘 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왜 접근했을까요? 냉전체제라는 건 소련과 미국 양진영이 이념 대결을 하고 있을 텐데, 이념이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숫자가 많을수록 미국의 힘이 강해집니다. 전 세계가 두 개의 텐트로 갈려져 있는데 중국은 어정쩡하게 소련 쪽에 서 있어요. 왜? 공산주의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이기자마자 전후에 황폐화된 경제를 복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단 서유럽 전쟁의 황폐화가 되고 빚더미에 올랐는 서유럽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유럽 그리고 구소련에게까지도 우리 돈 대줄 테니까 경제 회복해라 했는데, 미국 편에 줄을 선 국가는 유럽에서 16개국이었습니다. 돈 좀 보태주세요. 그것과 우리 제때 초토화된 경제를 좀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오케이를 했습니다. 조건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해라. 서유럽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쪽에 줄을 선 동유럽은 냉전이 와해될 때까지 그들은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미국 편에 줄 선 서유럽이 어떻게 잘 살게 되어가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소련. 1983년 레간 대통령이 70년대부터 준비하던 소련의 2,000기가 넘는 ICBM으로 계속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니까 ICBM을 다 요격하고 그 나머지 처리는 핵무기로 하겠다라는 계획하에 70년대부터 고민해오던 것이 83년 레간 대통령에 이르러 별들의 전쟁, 소위 말하는 스타워즈, 공식적인 명칭은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입니다. 전략방어급상. 이걸 끄집어냅니다. 돈이 1조 달러 이상. 1조 달러 같으면 1983년 우리나라 총 국내 생산 2년 이상의 생산 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드는데 시작을 했어요. 국내 비난이 빗발치듯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재정적자, 무역적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허무맹랑한 별들의 전쟁 같은 걸 가지고 꾸미가지고 아니 공중에서 무슨 요격을 하느냐 치워라. 많은 비난이 들었어서 결국은 그걸 대폭 축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축소는 언제 했냐?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시작하니까 소련이 정신없이 자기들도 똑같이 군비 경쟁하겠다고 따라오다가 조금 시쳇말로 표현해서 가랭이가 찢어진 거예요. 가랭이 찢어 죽었습니다. 그게 냉전이 와야 되는 겁니다. 구소련이 폭파되고 냉전이 깨지고 와야 되고 러시아와 CIS로 갈라지고 동유럽 국가들은 전부 소련의 텐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냉전 체제에서 소련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60년대 말부터 처음에는 냉전 시작할 때 중국이 49년 공산주의 승리,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장개석과의 싸움에서 공산주의 승리를 하고 기곤만장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세계에 씨를 뿌리고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소련과 같이 손을 잡고 나가면 되겠다.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이 소련의 막스 레니니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나간데 시간이 갈수록 소련이 너무 거만해지면서 중국을 아주 발 아래 끝으로 취급하니까 60년대에 들어서 국경싸움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힘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캐치한 미국의 대전략가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에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지금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소련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산주의의 확장력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하고 중국하고 뜻도 같지 않지만 일단 내 땅뜨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화평정책을 가지고 일단 정확하게 소련 편에 서는 것은 일단 못하게 합시다. 물론 그것 때문에 희생된 게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있는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느닷없이 미국이 와서 찾아와서 너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 하고 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 중국 하나의 중국으로 좀 인정해주라. 그 당시만 해도 대만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핵개발도 사실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핵실험은 했지만 60년대 중반에 대만하고 중국 본토를 하나로 인정해달라.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주대만 병력은 철수를 시켜라. 미국이 예스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습니다. 대만이 골병이 들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외교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고 대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군사 무기도 미국이 팔고 계속 필요할 때 대만을 돕는 걸 했지만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유엔을 통해서 전부 다 나타나는 원칙은 원차이나 팔리시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 트럼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로 72년 한중 대땅들을 통해서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을 트럼프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빨리 시켜야 되겠다.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게 다 누구를 향해 하는 얘기냐? 북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장성에게 거수경례한다. 정신감정해야 된다고 난리칩니다. 사람들. 제정신이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국가의 대통령이 뭐 하잘것없는 북한 장성을 보고 거수경례를 해. 이 협상가의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팔아먹던 솜씨로 나라를 통치하는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아파트 팔아먹는 솜씨가 아니고 트럼프야말로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콘도미니엄을 팔아먹는데 눈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니라 트럼프는 북한이란 땅덩어리 전체를 부동산 개발지로 봐버렸습니다. 땅 전체를 부동산 개발지를 봤다라는 얘기는 그 땅에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몇 개의 집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전체를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불만스러운 거예요. 미북 정상회담에 그렇게 자기가 큰 소리 치던 CBRD도 안 들어가고 더더구나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까?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세 사람이 서로 자랑하고 서로 각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미 공동 군사훈련 멈추게 일단 8월달 거 UFC 멈추게 한 건 내가 한 거다. 자기 공적이라고 전부 자랑하고 있어요. 시진핑은 야 너들이 전번에 미국 억류인 3명 내다 보냈는데 미국이 그에 대해서 너들한테 김정은 니한테 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한미 공동 군사훈련 일단 멈춰달라고 해라.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또 났어요. 그 발을 한발짝 걸쳐야 자기들이 미국한테 안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 안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라기보다는 끼어드는 게 더 맞는 거죠. 김정은이가 내가 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야 니캉 내캉 잘해보자. 그리고 네가 여기 미국 정상회담에 CBID를 안 써놔도 네가 진짜로 비핵화를 하고 내가 네 목숨도 지켜주고 네가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데 그 말을 믿는다면은 나도 성의를 보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도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비핵화하겠다는 성의는 전번에 핵실험장 폭파했죠. 돌아가면 제가 미사일 엔진도 폭파할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이때까지 처음 내 만났을 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견에 의해서 미북 관계가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편견이라는 게 미국을 못 믿는데 네 보러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못 믿을 짓을 했다고 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2005년 9월 19일도 공동성명 발표하는 바로 그 다음날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2,500만 불의 김정일의 비자금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미국이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거기 앉아서 왜 이 소위 말하는
성명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재무부는 상무부는 이러한 그 부처 간에 협력 없이 그 돈을 김정일의 비자금을 홀딩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볼 때는 짜고치는 미국 자체 내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오해가 엄청나게 컸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9.19 성명이 이행도 안 되고 북한은 2,500만 불 비자금, 김정일의 비자금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인형놀이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돈 준다 하니까 풀어주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돈 풀어주니까 돈 받자 말자 일주일 있다가 육자회담 이제부터 우리 별 볼 일 없다. 돈 받는 쇼로서 2008년에 사실 6월 26일 냉각탑 폭파 쇼 이런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북한 생각은 야 미국 믿을 놈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려움 플러스 못 믿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미국이 하는 건 못 믿겠으니까 당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해요. 트럼프가 그래? 네 과거에 1992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비핵화를 못하는 게 북한은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한미 공동훈련을 하니까 불안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쓸 생각을 접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비핵화 못하겠다고 미국에 계속 너희들이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그런 변명 못하도록 내가 한미 공동군사훈련 한번 멈춰볼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안 달아서 제대로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금 계속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꼽는 걸 깜짝 잊었네요. 그렇게 해달라. 트럼프 내가 너 마음을 읽었다. 내가 앞서가지고 한국에게 얘기할게. 미국에도 얘기할게. 공동훈련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그 대신 니도 성의를 보여라. 그것 가지고 핑계대고 비핵화 안 하면은 내가 용서 안 하겠다. 감사합니다. 박두희님. 마이크가 참 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잘 들렸답니다.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의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어 너무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한 거고 김정은은 자기 체면이 또 필요하니까 북한 내에서 자기가 요청을 했더니 트럼프가 들어주더라.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서스럼없이 자기 걸 받아주더라. 그 체면을 내세우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시진핑이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받아가 우리 청와대 또 문 대통령은 야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잘 협조해준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해주는 방향으로 협조하지만 미국의 속셈과 이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속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청와대가 알아야 됩니다. 자, 김정은이 성의 보이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14일날 북한 내에서 42분짜리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노동당 간부들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인민무력부에 높은 분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보여줬겠죠. 그 참 재밌게도 그 42분짜리 다큐멘터리에서 미제라는 말도 없고 트럼프 이 두타드라는 이 늙은 노망한 영감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김정은이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 불러일으키는 교육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쇼일까요? 전 쇼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미국에게 보여주는 쇼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길게 보면 그 지금 첫 단계의 쇼지만 김정은도 그걸 통해가 뭘 하냐? 성의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게. 우리도 변하고 싶다라는 걸. 물론 변하고 싶다라는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친미국가가 되고 자유시장 체제를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나가면 중국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김정은이 싱가포르 갔다 오더니 트럼프한테 완전히 체면 걸렸구나. 헷가닥 하네. 자기들 입으로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얘기해? 에? 정말 변하겠구나. 이대로 놨다가는 우리가 72년에 소련과 거리를 두고 미국 쪽에 가까워진 것처럼 야, 북한이 우리보다도 미국 쪽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한국 청와대, 또 청와대의 안보특보들 벌써 난리예요. 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말한 남북 경협을 위해서 빨리 북한에 돈 갖다 주자. No, 하시면 안 됩니다. 갖다 주는 조건은 트럼프하고 상의를 하세요. 갖다 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남북관계 경협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 대전제 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인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를 거쳐 북쪽을 지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에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지금 주체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주체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사위 큐스너가,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작년부터 벌써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가들이나 여러 가지 한 채널 10개 이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을 만나겠다는 걸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끈을 만들려고. 그때의 CIA의 국장이 누굽니까? 폼페이오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이번에 국무부 장관 된 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큐슈너는 텔레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생각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벌써 폼페이오가 올 수 있는 길이 딱 켜져 있고, 폼페이오 생각이 우리로 치면은 안보특보 문정인 특보나 정세현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크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폼페이오 역시 미북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나름대로 입김을 넣고 역할을 국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운전사 역할을 잘하고 우리가 중시내비 역할을 잘해가지고 열려진 게 아니고, 물론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계속 문 대통령이 잘해서 했다 그러지만 속으로 트럼프는 야, 나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 가서 설명하자마자 설명도 덜 끝냈는데, 아, 김정은이 비핵화할 생각이 있답니다. 설명도 덜 끝났는데 40분 만에 그야 나 김정은 만날 거야. 야, 너희들이 김정은 만나는 걸 좀 자기 한번 들어봐. 이게 그냥 장사꾼 머리입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아파트나 팔아먹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전략가예요. 무서운 국가 전략가예요. 이러한 지금 미국의 눈에는 거대한 부동산 업 전체, 한반도 전체를 중국이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빌딩을 한반도 전체에 올리고자 하는데, 그 전체를 부동산 개발을 하자 하는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알박기로 딱 뭘 꽂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부터 일단 설득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보다 더 높은 건물을 올리는 자료를 일단 만들면은 트럼프가 전면에 나서가 이제 이 아파트 사세요, 이 콘도미니엄 사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미북 정상회담의 트럼프의 첫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CBID를 왜 안 넣었냐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CBID가 이번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회담하기 전에 몇 달 동안 계속 CBID가 떠들었어요. 폼페이오, 볼턴 다 떠들었는데 트럼프가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CBID는 그 자기가 원하는 이 알박기한 북한을 설득하는 하나의 미끼였어요. 물론 당연히 비핵화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끼일 뿐만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나 필요充分 전체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걸 하면은 북한에게 좀 더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 다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트럼프로서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친미화된다면은 핵기업이 미국에 대해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줄어들고 두 번째 결국 미국 말을 듣게 됨으로써 시간은 끌지 몰라도 비핵화로 가게 되고 셋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친미화가 되면은 한국과 북쪽이 합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국내에 많은 철없는 정치인 중국이 우리 무역 파트너 1위니까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와 안보는 분리된다. 경제 안보 분리 안 됩니다. 경제 안보 분리라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나가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되고 외국의 소위 말하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 자본이 주한미군 있을 때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주한미군이 빠지면은 외국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천만만만의 말씀. 이렇게 불안한 한반도에 누가 투자합니까? 주한미군 돈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안보의 주축이 없어지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거립니다. 근데 무슨 경제와 안보가 분리해요. 그리고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 1위니까 돈 때문에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게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계산 소탐대실이에요. 이념이 다른 국가입니다. 동맹국가는요, 동맹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하고 동맹하는 게 좋고, 두 번째 국가 이익이 맞는 국가하고 하는 게 맞고, 세 번째 절대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는 국가가 동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를 그들의 식민지화하거나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국가하고는 아무리 큰 나라고 지금 잘해주더라도 동맹국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살골이에요. 중국이 우리하고 동맹을 한다? 중국 생각이 뭡니까? 한국하고 북한을 다 자기 컨트롤하에 둡니다.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중국 밑으로 가 공산주의 할 준비가 다 돼 있으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요. 정말 중국이 국내 총생산량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머리수, 인구수 곱하기니까 중국의 인구가 지금 미국의 4.5배예요. 그래 치면 미국의 45,000달러가 중국의 10,000달러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1인당 소득을.
그거 꼽혀서 지금 1위라 한다고. 예?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질렀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직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경제에서도, 군사력에서도, 기술력에서도, 문화에서도. 문화라는 건 언어이기도 합니다. 달러와 영어 역시 세계 곳곳에서 통하고 재패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섣불리 왔다 갔다 하다는 중간에 우리 의자 두 개를 마주놓고 등끼리 마주놓고 양다리 걸쳐가 누가 한쪽 의자 빼면 어떻게 되죠? 정말 가랑이 찢어져 떨어집니다. 이런 섣부른 짓 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은 한국을 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잠깐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을 욕할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북한에게 미국의 호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은 미국과 뜻을 같이 하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보내야 돼. 어떻게 청와대가 앞질러가 이때에 먼저 야 빨리 격려하자 말 안 돼요. 이게 망치는 겁니다. 또 보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8월달 UFC 잠깐 중단한다는 거 보니 트럼프 완전히 노망했구나. 제정신 아니구만. 노벨상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국을 그냥 버리는 거구나. 주한미군 철수 빨리 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를 버리는구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미국이 괘씸해.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 큰 부분은 우리 쪽에 주는 압력은 부담이고 방위비 분담이고 두 번째 좀 더 잘해라 고마운 줄 알아라는 거고 우리 덕택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너 안보 지켜지는 걸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냐. 뭐 때문에 나서가 반미하고 영키 고음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니까 미국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한국에서 박수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내가 못 참겠다는 얘기예요. 경고인 동시에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봤지?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너들이 잘하면 그 부분도 너들하고 앉아가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너들이 잘하는 건 나하고 약속한 비핵화를 제대로 하라는 거야. 그걸 끌어내기 위한 미끼입니다. 제발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안 버리는 거는 키신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니까 키신저가 그것은 한국에 달렸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하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반도가 번영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자유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군이 필요합니다를 얘기할 경우에 미국이 왜 떠나겠어요? 벨 사령관도 얘기했어요. 너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안 있어. 한국이 싫다는 주한미군을 왜 주둔시켜? 문제는 우리가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 주한미군이 빨리 안 나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런 차제에 청와대가 나서가 빨리 전자권 환수 논의하자. 제발 얼빠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국방부 장관도 뭐 이 임기 동안 문정권 임기 동안 전자권 환수를 완료한다. 그거는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청와대에 있는 몇몇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엿는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그들도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국가를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의 국가 이익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아주 완성을 해서 겸손해지겠다고 얘기했는데, 겸손해진다는 것은 국가 전체 이익을 제대로 알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임종석 실장이 이때까지 나왔던 것처럼 만날 카메라에 대통령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것을 횟수를 줄이는 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이익,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여야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가는 길을 찾는 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앞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 미국은 한국을 안 버립니다.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을 합치게 해야 가능한 거지. 트럼프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북한 부동산 하기 좋다. 그게 꼭 부동산만 아니에요. 얼마나 값진 자리냐? 좋은 자리에 앉았다. Great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왜 한반도 이렇게 생각을 갈라져 있냐? 빨리 북한을 바꿔야 되겠다. 더 잘 사는, 한국처럼 잘 사는 국가,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라. 북한에서도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42분짜리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미북 회담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불렀다는 건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적개심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도 지금 당장은 쇼로 보입니다만 지켜봅시다. 쇼를 넘어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종환님, 오늘 제가 화장이 이쁘게 됐다는데 오늘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얼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60을 훨씬 넘은 나이인데도 여잔 모양입니다. 이쁘다니까 그냥 이렇게 좋아서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